안녕하세요. 누수TV 이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제작하였던 설비트를 활용해서 누수 지점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활용되는 부속들입니다. CM 밸브 소켓 3개, 소켓 3개, T 2개, 네임펜 혹은 페인트 마커 1개, 엑셀 커터 하나, 300mm 몽키 스패너 2자루, 그리고 엑셀 배관입니다. 광경은 15mm를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함께 제작하셨던 설비틀, 욕실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옆의 구멍에 CM 밸브 소켓을 체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엑셀 배관을 양옆에 연결할 것인데 길이를 딱 맞도록 재단을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일자로 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엑셀 배관이 부속에 삽입되는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속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캡이랑 링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안쪽 첫 번째 나사선까지 배관이 삽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재단선이 되겠어요. 재단선을 잡으실 때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본 상태에서 안쪽 첫 번째 나사가 있는 지점에 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 찍은 부분을 자를게요. 자, 이렇게 길이가 딱 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배관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힘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잡으신 상태에서 가운데를 살짝 누르시면 공간이 생기고요. 자, 여기서 걸어주시고 당겨주시면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양옆의 캡을 손으로 꽉 조은 다음에 수공구를 사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길이를 딱 맞게 재단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배관이 일자로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단을 잘못하시게 된다면 길게 재단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관이 휘게 되고 짧게 재단하신 경우에는 완전한 삽입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물이 셀 수 있겠습니다. 배관의 길이를 잘못 재단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비틀 내부 직사각형 공간을 여러분이 굴착하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배관이 매설된 방향으로 길게 굴착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누수 수리 공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굴착을 할 때에는 배관의 직관 방향으로 길게 굴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수 탐지를 진행하셔서 수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길게 굴착을 진행하신 상황입니다. 누수되는 여러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이 누수 수리 공사를 하시는데 가장 난이도가 쉬운 누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 배관에 작은 피놀이 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물이 새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네임펜으로 이 부분에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배관이 길게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고 지금처럼 아주 작은 점의 형태로 누수가 된다면 물이 새는 지점을 커팅하고 소켓을 하나 넣어서 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배관의 길이는 항상 길게 넣어줘야 한다고 설명드렸었죠. 소켓의 경우 약 10mm의 배관을 삽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부합하겠습니다. 점을 찍으신 곳을 정확하게 커팅하시고요. 소켓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켓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배관을 삽입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간을 확보해 주는 방법은 배관을 아래로 누르거나 위쪽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소켓에 배관을 넣기 위해서 가까이 잡으신 상태에서 힘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결국 이렇게 배관이 변형되고 손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켓의 방향과 일치해지도록 이쪽 배관을 밴딩을 잡아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딩을 잡으실 때는 이쪽 부분은 위쪽으로 밀고 이쪽 부분은 아래로 내리셔서 소켓의 방향과 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링을 먼저 붙여보시면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꽉 잡으신 다음에 밀착을 시켜서 이 상태에서 캡을 손으로 꽉 조아 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떴죠. 밀착시킨 다음에 손으로 꽉 조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몽키 스패너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캡을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조는 것을 많이 하는데 힘을 사용하실 때는 고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쪽만 돌리게 되면은 배관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양손의 힘을 고르게 분배를 해서 배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조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이 좀 많이 조였기 때문에 오른쪽은 잘 돌아가지 않고 똑같이 힘을 쓰면 왼쪽이 돌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힘을 똑같이 분배를 하시면 배관은 비틀어지지 않고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누수 수리 공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리가 가능한 상황은 엑셀 배관의 상태가 좋고 미세한 피놀 누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현장이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 현장에서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부분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선을 그어 주십시오. 한 10cm 정도 이렇게 배관이 파손되었다, 찢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엑셀 배관이 이런 식으로 길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 교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구간 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엑셀 소켓이 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 소켓 가운데 새롭게 넣어주는 엑셀 배관, 그 다음 또 소켓,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소켓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총 4번의 조립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원칙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 땅속에서 조립은 최소화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비틀의 경우 누수 지점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착을 진행했죠. 때문에 이 공간은 땅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땅속에서의 조립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하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땅속에서 조립을 하실 때 불안정한 자세로 많은 조립을 하시게 되고요. 밖에서 이것을 안전하게 조은 다음에 땅속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공정으로 가시는 것이 하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설비틀에 표시한 누수 지점이 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넣어주는 배관은 여유 있게 20cm 정도 절단을 했고요. 여기서 먼저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항의 자루 끝을 몸쪽 바닥에 놓으신 상태로 누르는 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 영역이 조는 거, 우측 영역이 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을 눌러주시면 조립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조립할게요. 누수 지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 안정적으로 공구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조았습니다. 이제 땅속에서는 2번만 조립하면 끝이 나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한쪽을 먼저 커터로 끊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관을 재단해야 되는데, 안쪽 첫 번째 나사상까지 점을 찍으시면 배관의 길이가 딱 맞겠죠. 딱 맞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좌측으로 와서 재단을 하게 되면 배관의 길이가 길게 들어가겠고요. 우측으로 가서 재단을 하게 되면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안쪽 첫 번째 나사상보다는 좌측을 좀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공구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관부 누수 지점 수리 공사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가운데 배관을 길게 넣어줬고 양쪽이 현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배관이 휘어졌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넣어주더라도 배관이 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듯이 소켓 2개 그리고 배관을 사용해서 직관부를 교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재단하는 것을 보시면 화면과 같이 길이를 길게 넣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옆의 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체결을 했을 경우에 가운데 배관이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것처럼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을 지켜보시죠. 실제 현장에 양옆 배관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습한 것과는 다르게 배관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밸브 소켓을 풀어서 가운데 뭉치를 빼내겠습니다. 그다음 위쪽 구멍에도 밸브 소켓을 연결해 줄게요. 양옆에 딱 맞도록 엑셀 배관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맞게 넣어 주시려면 재단선을 잡으셔야겠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안쪽 첫 번째 나사산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보시고 배관에 점을 찍고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관을 T 분기 부분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조립했던 T를 정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쪽 첫 번째 나사산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다 보시고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조립은 하시지 말고 살짝 끼우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을 살짝 풀어내고 양옆 재단선을 잡으실 겁니다. 양옆 재단선을 잡으실 때에는 한쪽 점을 찍고 커팅하지 마시고 반드시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찍으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은 처음 재단선을 잡을 때 가운데 배관이 이렇게 휘어지게 삐딱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놓은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재단선을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T 부속을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살짝만 좋으신 상태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죠. 평행하게 맞춰 주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가운데 배관의 재단선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커팅 하시고요.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꽉 조아야 될 부분을 공구를 사용해서 조을게요.
결과물이 이렇지 않고 직관부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분기부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잘 재단을 하셔서 화면처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임펜으로 가상의 누수 지점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네임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입니다. 양쪽 배관과 위쪽 배관 그리고 T 부속까지 전체를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커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설비트를 보시면 직관부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팅을 하실 때 이렇게 짧게 커팅을 하는 것보다 직관부 방향으로 길게 커팅하는 것이 수리 난이도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길게 5cm 정도 남겨놓고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배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팅을 할게요. 끊어낸 배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X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뒷면에도 X 표시를 해주세요. 이번 수리공사는 잘라낸 뭉치를 새 것으로 교체한 다음 소켓을 사용해서 이곳에 접합을 해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모든 과정을 땅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조립하시게 되면 총 9번의 공구 사용으로 마무리되는 작업인데요. 밖에서 이 뭉치를 보고 모델링을 한 다음 한 번, 두 번, 세 번 공구질로 마무리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먼저 뭉치의 배관보다 조금 더 길게 재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잘라낸 배관을 T 부속에 연결하시면 돼요. 공구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조아주겠습니다. 완전하게 조립이 되셨으면 배관이 휘어져 있는 것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체할 배관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 배관을 기존의 길이와 맞춰 주어야 되겠습니다. 설비틀에 딱 맞게 넣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관 길이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이 새로 들어가는 부속인 소켓의 길이입니다. 소켓은 약 10m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길이에서 약 10mm 정도 짧아져야 정확하게 맞는 치수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10mm 정도 짧게 자르시게 되면 정확하게 정렬이 안 될 뿐더러 길이도 맞지 않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은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놓아주시면 됩니다. 잘라낸 배관과 새로 만들어준 배관이고요. 이때 T 끝단이 정렬되도록 놓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켓을 놓아줘야 되는데 소켓을 놓으실 때는 재단선을 기준으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왼쪽 배관에 놓을 때에는 왼쪽 첫 번째 나사산이 끊어낸 배관 끝단에 오도록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놓을 때는 오른쪽 안쪽 첫 번째 나사산이 끊어낸 배관 오른쪽 끝단에 위치하도록 놓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놓아 볼게요.
자, 이제 새로 만든 배관이 바닥에 놓은 소켓에 들어가는 지점이 재단선이 되겠죠. 우측 소켓의 경우 좌측 안쪽 첫 번째 나사산이고요. 좌측 소켓의 경우 우측 안쪽 첫 번째 나사산이 재단선이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려다 보시고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부는 지금처럼 캡의 끝단이 일치하도록 놓아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놓을 거니까 오른쪽 나사산이 잘라낸 배관의 끝단에 오도록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새롭게 넣는 배관이 들어가는 왼쪽 안쪽 나사산을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보시고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시한 곳을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분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를 사용해서 완전히 조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이 끝났고 이것을 설비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든 배관 뭉치를 연결할 텐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배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회전을 시켜서 나사산 기준으로 맞는 방향을 찾아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캡을 풀어서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T 부속을 교체를 할 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T 부속의 경우 직관부와 분기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항상 직관부부터 체결을 하시고 분기부를 마무리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분기부부터 체결을 하고 고정을 하게 되면 연결부의 배관이 짧아지므로 공사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관부부터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살짝 길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가운데 배관을 눌러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딱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로 당겨서 위쪽으로 밀어서 넣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캡을 조아서 완전하게 조립을 할게요. 자, 이제 XLT 누수 수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단을 정확하게 하신 경우에는 처음의 모습과 결과물이 거의 일치함을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재단을 잘못하신 경우에는 배관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휘거나 혹은 길이가 짧아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앞으로 돌리셔서 재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 결과물을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비틀을 활용해서 엑셀 배관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누수로 인해 잘라낸 기존의 배관보다 교체하는 배관의 길이가 길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난 영상인 상강 하자 없이 누수 고치는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엑셀 배관과 함께 수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B 배관의 누수 수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